자, 안녕하세요. 김학균입니다. 자, 오늘은 파동의 성질. 자, 여기에서부터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등장해요. 파동의 성질이라고 해서 반사와 불절, 그다음에 간섭, 뭐 이런 것들 정리할 텐데요. 파동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들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해당되는 반사에 대한 내용들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반사는 자, 크게 좀 어렵진 않아요. 자, 반사라고 하는 거는 자, 반사의 법칙에 대한 내용들 일단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입사파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파동이 입사되면 자, 경계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내린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법선에 대해서 자, 우리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이걸 반사파라고 하고요. 법선에 대해서 입사파와 이루는 각을 입사각, 반사파와 이루는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합니다. 입사각, 반사각은 항상 법선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 거를, 이걸 그냥 반사의 법칙이라고 해요. 자, 반사의 법칙, 특별한 것도 아니네요. 그냥 입사각, 반사각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중요한 특징은 파동의 진행 방향만 바뀌고요. 진동수, 주기, 파장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반사의 법칙은, 자, 이런 특징. 반사의 법칙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반사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반사의 종류를 여러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고정단 반사, 자유단 반사라고 하는 것들 들어본 적 좀 있을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 파동의 간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동 반사의 종류인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를 좀 정리할 텐데요. 자, 여기 기둥이 있다라고 설정할게요. 기둥이 있고, 자, 입사파가 자, 이렇게 위쪽으로 볼록한 입사파가 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자, 반사가 반대 모양으로 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반사가 반대 모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반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고정단 반사라고 해요.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늘 이 줄이 여러분들 이게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이 꽉 묶여져 있어요. 묶여져 있어서 얘가 위아래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정할 겁니다. 자, 여기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로 볼록한 줄의 파동이 입사해서 자, 우리 아래쪽으로 반사가 될 때 이걸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고 하고요.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반사파의 위상 변화가 여러분들 마루에서 골로 변하면 우리는 위상이 180도 변했습니다. 반파장만큼 변했습니다. 파이만큼 변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고정단 반사하면 자, 이렇게 위상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고 하는 게 고정단 반사의 정의고요. 이번에는 자, 입사파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같은 모양 위 마루로 입사한 파동이 또 마루로 반사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요, 자유단 반사라고 해요.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이 끝에 기둥의 줄이 자 이렇게 좀 매달려져 있는데 자 얘가 늘 위아래로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럼 자 줄이 입사해서 위쪽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원래 모양의 파동으로 반사가 될 때 이때를 자유단 반사라고 얘기하고요. 이때는 반사파의 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루하고 마루는 똑같은 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단 반사는 위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고정단 반사일 때만 위상 변화가 180도, 자, 반파장, 파이만큼의 위상 변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자, 요렇게 또 상황을 좀 설정하도록 할 거예요. 자, 왼쪽에 좀 굵은 줄이 있고, 오른쪽에 좀 얇은 줄이 있다라고 가정할 거고, 자, 위쪽으로 볼록한 파동이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입사하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자, 우리 굵은 줄이 밀환 매질이었어요. 얇은 줄이 소환 매질에 해당됐었습니다. 우리 줄에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 식이 우리가 뭐 했었죠? 자, V는 어떤 식이 있었냐면 루트 뮤분의 T라고 하는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굵을수록 속력이 느려서 우리는 굵은 줄이 밀환 줄, 그 다음에 얇은 줄이 소환 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파동이 쭉 진행하다가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입사가 되면 자, 여기서 일부는 투과가 되기도 하고요. 일부는 반사가 됩니다. 매질이 달라지면 투과되는 파동, 반사되는 파동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자, 투과파의 모습은 자, 이렇게 결정되고요. 반사파의 파동은 자,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 뭐가 똑같죠? 투과파는 볼 필요 없어요. 투과파를 보는 게 아니라 반사파가 중요합니다. 반사파의 모양이 원래 입사파의 모양과 같은 모양으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이때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고 하고요. 자유단 반사는 그래서 밀에서 소로 진행할 때 반사가 되면 자유단 반사. 그럼 자유단 반사 뭐였어요? 반사파 위상변화 없었죠? 뭐 투과파는 당연히 없습니다. 자, 원리는 굵은 줄에서 얇은 줄로 입사하면 굵은 줄이 굵은 줄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아까 기둥에서 줄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듯이 굵은 줄도 얇은 줄을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하면서 원래 모양의 파동으로 반사가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밀에서 소로 갈 때 반사가 되면 이거는 우리는 자유단 반사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밀에서 소로 갈 때는 자유단 반사.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얇은 줄에서 굵은 줄로 입사되는 상황들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소에서 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자, 반사파의 모양이 반대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얇은 줄이 쭉 진행하다가 굵은 줄을 만나면 얘는 지금 굵은 줄은 관성이 클 거예요. 잘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얇은 줄에서 입사한 파동은 굵은 줄을 위쪽으로 들어주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즉 여기가 고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으로 반사가 되고, 자, 투과파는 항상 원래 모양으로 투과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고정단 반사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해요. 소환 매질에서 밀환 매질로 진행하다가 반사되면 고정단 반사. 반사파의 위상이 180도 반파장 파이라디안만큼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투과파의 위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들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하셔야 될 거, 자, 밀에서 소로 가다가 반사되면 자유단 반사, 소에서 밀로 가다가 반사되면 고정단 반사에 해당되는구나 라고 하는, 자, 반사의 종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나중에 이거 언제 써먹냐면 우리 빛의 간섭에서 우리가 이걸 많이 써먹게 될 거예요. 간섭, 우리 얇은 막 간섭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써먹게 되는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사는요, 반사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단 반사, 고정단 반사에 대한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반사 또 특별하지 않죠?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의 특징에 대한 것들만 정리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